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이 숲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높다란 나무와 아늑한 초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녁이 되면 하늘을 수놓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레온 드보르라는 어린 소년 레옹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옹은 소박한 농부 가족의 아들이었지만 호기심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며 더 큰 세상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 근처 숲속에서 신비로운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레옹은 그 빛이 마법적인 것임을 직감하고는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작고 오래된 지도와 부모님 몰래 준비한 가방을 메고 모험을 떠납니다. 숲속을 걷던 레옹은 이상한 표정의 작은 요정을 마주치게 됩니다. 요정은 그의 이름이 피에르 라 소개하며 이 숲이 마법과 전설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합니다. 피에르는 너무 오래된 마법 기약 때문에 숲의 수호자로서 자유를 잃었고 누군가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별의 수정을 찾아 그를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피에르의 이야기를 들은 레옹은 용기를 내어 별의 수정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피에르는 레옹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마법의 돌을 하나 주며 이 돌이 위험할 때 보호해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레옹은 피에르에게 감사를 표하고 숲의 깊숙한 곳으로 모험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던 중 레옹은 길을 잃고 커다란 흑곰마와 모르도르의 영역에 있게 됩니다. 모르도르는 레옹에게 전설적인 싸움을 걸지만 레옹은 마법의 돌을 사용해 자신을 방어합니다. 마법의 힘은 모르도르를 기절시켰고 레옹은 곰을 해치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퍼즐과 시험이 레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요정들과 숲의 동물들의 도움으로 레옹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퍼즐을 풀어나갑니다. 마침내 그는 별의 수정이 빛나는 신성한 동굴에 도착합니다. 수정을 손에 넣으려는 순간 숲속에 주술사가 나타나 레옹을 막으려 합니다. 주술사는 숲의 마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정이 그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외치며 그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레옹은 주술사에게 피에르의 사정을 설명하고 수정이 어떻게 숲에 더 큰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설명합니다. 주술사는 레옹의 진실된 마음과 지혜를 인정하고 결국 그의 손에 수정을 맡깁니다. 레옹과 설득의 힘으로 마법의 수정은 발광하며 숲 전체에 빛을 뿌리고 피에르는 드디어 수호자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습니다. 레옹은 마을로 돌아와 마법과 모험 그리고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합니다. 그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숲은 영원한 평화와 조화 속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밤의 마법사 레옹의 전설은 프랑스 전역에서 세대를 거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라용르 계곡에는 작은 성이 하나 있었다. 이 성은 찬란한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정원은 마법의 힘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고 연못에는 말을 하고 소원을 들어주는 개구리 왕자가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개구리 왕자에 대해 많은 전설을 이야기하곤 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원래 인간이었으나 마녀의 저주로 인해 개구리가 되었다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왕자가 찾아낸 보물을 정원에 숨겼다고 믿었다. 하지만 누구도 연못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다. 정원의 울타리를 넘는 순간 그곳의 마법이 그들을 붙잡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어린 소녀 클레어가 가족의 전통적인 겨울 축제를 준비하던 중 우연히 정원의 문을 열게 되었다. 그녀는 무심코 정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곧 아름다운 꽃들과 고요한 연못을 발견하게 되었다. 연못 가까이 다가가자 개구리 왕자가 클레어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 작은 아가씨 여기에 오게 될 줄은 몰랐는걸. 클레어는 놀라며 뒤로 물러섰지만 곧 개구리 왕자의 친근한 목소리에 안심을 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개구리 왕자는 클레어에게 자신이 본래는 강력한 주술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욕심으로 인해 저주에 걸려 개구리로 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클레어는 그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를 돕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개구리 왕자는 클레어에게 마법의 정원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정원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 두 번째는 어둠의 미로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자신의 가장 두려운 것을 직면하여 이겨내는 것이었다. 클레어는 결심을 굳히고 첫 번째 시험에 도전했다. 정원은 밤이 되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별빛의 그라데이션과 함께 신비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클레어는 귀를 기울이며 옅은 멜로디를 반복했고 곧 정원 전체가 그녀와 함께 노래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정원 깊숙이 있는 어둠의 미로로 발걸음을 옮겼다. 클레어는 자신에게 예시된 방향 감각을 믿고 차근차근 미로를 탐험해 나갔다. 시간과 공간이 왜곡되는 듯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두려움 없이 꾸준히 전진했다. 마지막 시험에 도달하자 클레어 앞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자신을 떠나는 환상이 나타났다.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인 외로움이었다. 하지만 클레어는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며 환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이로써 그녀는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
개구리 왕자는 깊이 감동하며 클레어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녀의 용기와 순수함이 정원의 저주를 풀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클레어는 개구리 왕자를 연못에서 꺼내어 자신의 친구로 삼았다. 그날 이후로 클레어는 개구리 왕자와 함께 마을을 여행하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사랑의 이야기를 전했다. 프랑스의 라리옹르 계곡의 정원은 여전히 전설 속의 마법을 간직한 채 무수히 많은 이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모험의 시작점으로 남아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루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였지만 그의 마을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생활만을 해야 했기에 항상 어딘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샤를로트라는 소녀로 그녀는 언제나 루이의 꿈과 모험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숲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자 안에는 아름답고 빛나는 리본이 있었는데 리본에는 소망을 이루어주는 마법이 깃들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루이는 이 리본의 힘을 시험해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이와 샤를로트는 리본의 존재를 비밀로 하기로 약속하고 리본을 사용할 기회를 신중히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루이는 리본을 손에 쥐고 첫 번째 소망을 빌었습니다. 정말 신비한 모험을 떠나고 싶어 하고 말이죠. 그 순간 리본이 빛나기 시작하며 루이의 방이 환상적인 숲으로 변했습니다. 그 숲은 모든 동식물이 말을 할 수 있는 마법의 숲이었습니다. 루이와 샤를로트는 그 숲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지혜로운 올빼미 미셸과 재치 있는 여우 피에르가 있었습니다. 미셸은 숲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고 피에르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숲속의 생명체들은 루이와 샤를로트에게 마법의 리본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리본의 힘은 무한하지 않았고 몇 번 사용할 수 있는지 그들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루이와 샤를로트는 리본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숲에는 마법의 힘을 탐내는 위험한 마법사 마르셀도 숨어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그 리본을 손에 넣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루이와 친구들은 마르셀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용기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셸과 피에르의 도움으로 그들은 마르셀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리본의 마법을 다시 한번 사용해 숲을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모험이 끝난 후 루이와 샤를로트는 리본의 힘이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리본이 그저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루이와 샤를로트는 더 이상 리본의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 대신 그들의 상상력을 통해 매일의 삶에서 새로운 모험을 찾기로 했습니다. 루이와 샤를로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마법과 상상력의 힘으로 가득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가는 동안 자신들의 믿음과 용기를 통해 세상의 수많은 마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 한 곳에 루미라 불리는 작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끝없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마을부터 멀지 않은 신비로운 숲을 항상 궁금해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빛의 숲이라고 부르며 다양한 전설과 신화가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루미는 어느 날 아침 빛의 숲을 직접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바구니에 물과 음식을 챙기고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처음에는 어둡고도 무서웠지만 조금씩 걸어가자 환상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반짝이는 빛들이 루미를 인도하듯 반짝였고 각각의 빛이 하나의 작은 요정처럼 움직였습니다. 루미는 한참을 걷다가 숲의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를 반기는 듯 보였습니다. 루미가 가까이 다가가자 나무는 놀랍게도 말을 걸었습니다. 나무는 알리스라 불리는 숲의 수호자였으며 루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알리스는 빛의 숲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알리스가 말한 바에 따르면 빛의 숲에는 어둠의 시간에 세상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 빛으로 변한 용맹한 전사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데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루미는 알리스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하며 마음속 깊이 숲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루미는 매일 숲을 방문하며 알리스와 대화를 나누고 요정들과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배움의 기쁨과 희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루미는 마을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숲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의 삶의 기쁨과 희망을 더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루미는 숲속 빛의 요정들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했으며 마을 전체가 숲과 같은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루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빛의 전사라 칭해졌으며 알리스의 이야기를 전하는 전설의 주인공으로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루미와 빛의 숲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따뜻하고 환상적인 이야기로 프랑스 전역에 전해졌습니다. 마치 숲속의 빛처럼 루미의 이야기는 낯선 땅에서도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